네. 자, 이런 어떤 검사들의 대응 속에서 반발 속에서 김용민 의원이 또 SNS를 통해서 몇 시간 전에 이제 올린 SNS의 내용인데 고 검장이 항의 문자를 자신한테 보낸 거를 또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 같은 좀 또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부장검사 회의까지 합쳐서 네.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그다음에 부장검사 회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철법통을 지키기 위한 완전히 단결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도 고검장의 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또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지금 6대 범죄에 남아 있잖아요. 이 6대 범죄야말로 인지수사까지 가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대 범죄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또 가진 자들에 대한 수사, 고위 공직에 대한 수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군수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고위 그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들이 전체 뭐 90%에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중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서 사실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율로 지금 검찰의 어떤 이 수사권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이 기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없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팀과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범죄와 관련해서 기소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인지수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광주 고검장이 이제 김용민 의원한테 국민이 웃음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실명을 공개한 건데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번 검수완박 어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이긴데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나간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너무 나간 겁니까? 고검장이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받는 국회의원이 압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자, 왜 우리가 검찰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에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향후에 정치 관련돼서 또는 선거 관련돼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운명인데 고검장이 자신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에 나가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그 특정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문자를 보낸다? 굉장히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짧게 이 검수완박 논란 관련해서 앞서 국회에선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짚었고 지금 부장검사 회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검찰의 어떤 반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번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국회의 시간이라 했다가 청와대의 시간이라 했다, 또 국회의장의 시간이라 했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짧게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장의 시간이라는 표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캐나다와 미국 방문을 네. 고려한 것 자체가 지난번에 언론중재법과 같이 국회를 좀 중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박병석 의장이 회기를 쪼개가면서 편법으로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게 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박병석 의장이 다 받아들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거센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법은 국민들의 반대, 민변의 반대, 참여연대의 반대, 또 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마저도 반대하는 그런 민주당의 소수 강경파 이외에는 다 반대하는 법안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 저도 뭐 민주당이 강행해서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뒷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올 후폭풍을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사부 노열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뒷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 여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독이면서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후보자들 장관 관련한 의혹들을 좀 짚어볼 텐데 앞서 속보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혹들은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나갔던 것으로 대신하고 끝으로 지금 이창양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과거에도 물론 이제 사회 출신 장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보면 특히나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관련해서 지금 사회이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6대 범죄가 불법적 부패에 대한 수사라면은요. 네. 이런 사회이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합법적 부패라고 봐요. 고위 관료하다가 거대 기업에 가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수억 원씩 받다가 다시 또 정책의 그 기업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오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겠습니까? 밖으로 굽겠습니까?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김영란법 때 이해충돌 방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사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에게 단체로 꽃 한 송이 받는 게 답니다. 네. 왜? 다른 것들이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어떠한 선물도 못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수억 원을 갖다가 수년 동안 받았는데 자신을 관리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자리에 갔으면 그 성적이 그 기업에 매기는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래서 합법적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기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기업에 있던 사람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시 장관으로 오게 되면 정책이 훼손되고 정책이 기업에 유리하게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이사를 했다가 공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기업으로 팔이 굽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이해충돌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을 마치고 민간 기업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민간에서 고위공직자로 돌아올 때 그런 어떤 관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칫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지금 법이 돼버렸어요. 즉 공직에서 민간으로 갈 때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일단 법이 통과돼서 상당히 그것이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 다 지금 말씀하시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사회이사였던 사람들이 네. 내각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이 보완해야 된다. 즉 민간에서 사회이사든 어쨌든 민간에 몸을 담았던 특정 부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공직으로 올 때 일단 필터링이 또 있어야 된다. 또 기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부처에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20년도에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보면 네. 4월달 기사였는데요. 상당수 기업, 556개의 상장사의 기업의 사회이사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적법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이분들이 또다시 이제 정부가 바뀌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데는 필터링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훗날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라도 법의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훗날을 위해서라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고위직의 사회이사 출신들이 이제 직행을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지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번 인선을 계기로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장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